자, 저희가 쭉 야당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여당으로 좀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이번 주에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요. 그동안의 소회와 함께 앞으로 혁신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 직접 먼저 듣고 오시죠. 3월 8일 출범한 새 지도부가 어느덧 100일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국민의 열망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냈지만 안타깝게도 그 무렵 당은 혼란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사고 당협에 대한 조직위원장 선정까지 마무리되면 당은 보다 빈틈없는 안정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김기현 대표의 지난 100일은 집권 여당 대표로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용산 대통령실의 심기보자로 바쁜 날들이었습니다. 존재감이 없어도 너무 없어 사실 평할 것조차 부족합니다. 네,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을 때마다 저희가 하는 단골 질문이 있죠. 또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이제 또 기말고사 시즌 얼마 안 남았을 텐데 김기현 당대표의 점수를 한번 매겨보자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김기현 대표 스스로가 전당대회 때 왜 자기가 당대표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지지율을 보면 30% 중반대입니다. 그럼 성공했습니까? 못했죠? 그러면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던 당대표가 실패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낙제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일로 평가하기에는 너무 좀 기간이 짧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부족하다. 100일이 네. 권력이 제일 집중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최고위의 막말 논란 그러면서 도대체 당대표가 누군지 그리고 당대표가 있기는 한지 네. 당내의 대표 리더십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김기현 대표를 무서워하거나 영이 쓰거나 네. 그 중심으로 모여서 똘똘 뭉치는 분위기가 국민의힘 내에서 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좀 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보여준 게 없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뭐라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도 또 평가가 다르시겠지만. 준다면은 네. 한 70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낙제점을 주기에는 아직도 이른 시간이고 그다음에 네. 그렇다고 80점 이상을 주기에는 사실 아직까지 당의 지지도라든가 대표가 됐으면 당의 상징이기 때문에 네. 당을 이끌어가는 추동력의 핵심이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조금 후한 평가를 받기는 어려워서 70점을 드리겠는데요. 네. 저는 김기현 대표가 뭐 그 명과 암, 이른바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장시간에 있었던 그 대표 고리 체제 혹은 뭐 가처분 신청으로 인한 비대위 체제를 조속히 안정시켰다는 점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 취임한 최고 지도부, 최고위원들의 약간의 설화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일 동안 큰 잡음 없이 끌고 왔다는 것 하나는 제가 또 평가하겠고요. 또 하나는 뭐 천원의 아침밥 같은 이른바 청년 세대를 소구하는 그런 좋은 정책, 민생 정책도 조금 대표적으로 좀 정착시킨 거는 저는 그건 잘했다고 좀 약간 평가를 드리고 싶지만 네. 중요한 건 전 그겁니다. 정당은 국민의 민심을 먹고 사는 데입니다. 예. 국민의 민심과 국민의 선택을 먹고 사는 게 정당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당이 대통령의 뜻에 부응하느라고 국민의 뜻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렴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해야 되는 본연의 목적이기 때문에 전 당대표 거기서 충실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좀 낮은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이 너무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하다는 이야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대위 체제로 인한 어떤 그런 갈등과 소란을 좀 잠식하는 데는 그건 조금 필요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다양한 목소리들, 좀 역동적인 얘기들도 나오고 간혹 대통령의 어떤 철학, 대통령실에서 추진한 정책이 민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뒤로가 아니라 앞으로도 전달하는 퍼포먼스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은 그 전에는 너무 또 시끄러웠잖아요. 너무 시끄러웠죠.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잡는 게 어렵긴 하지만 네. 저는 김기현 대표가 그래도 사선의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300일이라는 또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총선까지 남은 시간인데 네. 100일은 그러면 안정에 투입됐던 시간이라면은 네. 300일은 정말 중도의 선택,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혁신의 정당으로 거듭나는 그 모습을 전 당대표가 앞장서 보여줘야지 네. 자 우리 조용히 가는 것만 능사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김기현 당대표가 후반전에서는 조금 피해야 될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기현 당대표가 공약이 당 지지율 55%였던가요?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과반을 획득한 그렇죠.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내년 총선은 300일밖에 또 남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김 대표 체제에서 내년 총선을
이렇게 뭐 자기들이 목표로 했던 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영남 의원님? 우선 인적 쇄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2016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2017년 탄핵 정국으로 넘어간 이후부터는 국민의힘 그 전신인 뭐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은 소위 한국의 엘리트 계층이 그렇게 눈여겨보는 정당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재 수열이 원활하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지난 2020년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그야말로 인적 쇄신을 통해서 예. 좋은 사람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죠. 정당은 사실은 사무실 임대 보증금하고 전화기 몇 대 빼면 있는 거라고는 인적 자산이 전부인 조직이거든요. 네. 사람이 전부인 조직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김기현 대표는 인재 영입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적 쇄신이 중요해 보이고 네. 그리고 정책적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총선 공약과 관련해서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공약 개발, 뭐 네. 이게 인재영입과도 맞물리는 절차겠습니다만, 그래서 정책적 비전과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예. 그래서 지난 총선에 참 뼈아픈 그 실패를 겪었습니다만 내년 총선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완비해서 승리하는 집권 여당이 되길 저도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네. 뭐 김기현 대표가 여태 보여준 게 없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민주당도 보여준 게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리스크 때문에 지금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데는 동의하시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양당 대표 모두가 지금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수치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저는 김기현 대표 물어보실 것 같아서 그거 좀 준비를 했었는데 네, 같이 한번 얘기해 두 주시죠. 대표에 대한 네. 여론조사가 같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느냐, 물론 아시겠지만 네.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 모두 예. 그렇지 못하다는 반응이 많이 나와서 이게 결국에는 뭐 지지층들로부터도 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여론조사에 나오는 국민의 민심은 네. 정치권, 뭐 대통령이 됐든 야당 대표가 됐든 여당 대표가 됐든 겸허하게 수용하고 예. 저도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저런 당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지지율, 지지라고 하기는 평가가 나왔다는 거는 우리 민주당 전체에 대한 또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 부분들은 수용을 하고 바뀌는 모습, 저희가 혁신위를 만든 것도 그런 일환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당대표 대변인, 당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쭉 보면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말 너무 많은 수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민주당을 향한 여러 가지 당대표에 대한 수사도 뭐 과도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검찰권이 남용된다고 이렇게 비판할 정도의 수사들이 이루어졌고 유독 민주당을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네. 지금도.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압수수색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도 어떤 부정평가에 들어간 것 같아서 뭐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부정평가가 높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좀 더 바뀔 수 네.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뭐 김기현 대표에 대표도 대해서 한마디 할까요? 네, 하시면 타당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네. 뭐 이렇게 험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전 집권당 대표시니까 기승전 이재명 대표 공격하고 기승전 민주당 공격은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100일도 되지 않습니까? 네. 거의 단 하루도 안 빼고 공격하신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진짜 경제와 민생을 좀 챙기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우리 국민들 84%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나왔잖아요. 네. 이런 여론을 아까 우리 최 의원님 말한 대로 정당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 여론을 받아가지고 용산에 가감없이 전달하고 네. 좀 바뀔 수 있도록 국정 기조가 그런 역할들을 이제 100일 넘었으니까 해주시기를 네. 당부드립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년 총선까지 이제 300일이 채 남지 않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300일 시점에 내년 총선에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하겠느냐라는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 가장 이제 관심이 가는 지역이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의 121석, 그러니까 전체 지역구 253곳 중에 절반 가까운 곳이 이 수도권인데
현재로서는 김영남 의원님, 이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앞선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뭐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등 악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도 있어서는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는 거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많이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반성해야 될 점이죠. 근데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도권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영호남은 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만 수도권에서 이기는 당이 총선을 이기는 것인데 네. 국민의힘의 가장 큰 약점은 지금 당 지도부에 수도권 선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영남 출신 국회의원들이거든요. 네. 뭐 당대표, 원내대표 뭐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정말 미묘한 차이로 승리가 갈릴 수 있는 수도권 선거에 있어서 네. 승리하는 방법을 누가 아느냐. 이게 중요한데 아니 물론 정치 경험이 많고 선수도 오래된 분들은 본인들이 정치를 잘 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수도권 선거와 영남 선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이게 같은 네. 선거가 예. 아니에요. 영남 선거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천을 공천까지가 위한 선거고 선거고. 네. 네. 공천된 다음부터 선거까지는 그냥 의례 행사입니다만 네. 네. 수도권 선거는 공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선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인재 영입도 중요하고 수도권 총선 전략에 있어서 수도권 선거를 이해하고 잘 아는 사람이 주도할 수 있는 예. 총선 대응팀을 꾸려야 된다. 그래야만 지금 여론조사상 밀리고 있는 것처럼 나오는 여론조사를 뒤집고 내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박지원 교수님, 사실 2020년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그야말로 이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180석이라는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그때 당시의 득표율보다는 조금 더 이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보도도 있어요. 네, 뭐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놓고 보면 다음 선거가 대체적으로 심판론으로 가겠구나. 예. 뭐 이런 흐름은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민주당이 지금 내분의 어떤 갈등 문제 그리고 혁신이 잘 안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소위 반사 효과를 제대로 못 누리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높다는 거 이게 지금 민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거대 양당의 정치권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네. 이러면은 사실 정치권에서 나와야 될 얘기가 제3신당 또는 제3세력 이게 나와야 되는데 필요성은 차고 넘치거든요. 지금 거대 양당 참 보기 불편하다. 좀 새로운 세력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걸 이끌어갈 세력이 없다 보니까 네. 결국은 거대 양당 내에서 누가 새로운 인물을 더 많이 발굴해내느냐. 그리고 이게 결국은 다음 총선의 어떤 격차, 승패, 의석수 이거를 가르는 최대의 어떤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영입 경쟁, 혁신 경쟁 이게 결국은 총선의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